도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옥에 신음한 지 십수년 만인 1919년 3월 1일 각계 대표 33인이 주도한 3.1 독립만세운동. 마침 고종인산인 3월 3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애통한 백성들이 의분을 안고 흩어져 가므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남녀 고하,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이의 구별이 없었다. 한번 점화된 결의의 함성은 일제의 무력 제압에도 불구하고 3월이 가고 4월이 넘도록 계속됐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3.1운동을 얘기할 때면 흔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기업거설을 통해 외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3.1운동, 즉 서울 바고다 공원에서의 선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운동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인 독립운동, 농사를 짓다가 달금질을 하다가 일어섰던 이름 없는 이들의 만세소. 이들은 잊혀져도 좋은 것일까? 일제의 총칼 앞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2번 죽어도 좋은 것일까? 강원도 홍천군 두매의 작은 마을인 내천면 물거리에 가면 팔열중학교라는 이름의 조그마한 학교가 있다. 학생 수래야 전학년을 통틀어 80여 명. 전국을 누벼본 전문 여행가일지라도 기억해내지 못할 한적한 학교이다. 학교의 이름을 왜 하필 팔열이라 했을까? 학년말 시험에 여념이 없는 이들에게 팔열중학교라는 이름의 유래를 묻는다면 이들은 아마 독립운동 때 8명의 열사가 났다 하여 팔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지극히 판에 박힌 정답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대를 물려준 조상 팔열사에 얽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더듬어 올라가 보면 사연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강원도를 통상 영동지방과 영서 북부지방, 영서 남부지방으로 분류할 때 홍천은 태백산맥을 동쪽 머리에 베고 있는 영서 중남부 지방에 해당된다. 김인현 3.1운동 당시 강원 지역 중 서울의 3.1운동과 제대로 연락이 닿은 곳은 지금은 이북당이 돼 있는 북단 평강 지역뿐이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3월이 다가을 무렵 산마을 곳곳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려온 서민계층, 농업, 숙식업, 고물상, 자파상, 연물상에 종사하던 이들에 의해 만세운동은 산불 번지듯 일어났었다. 그 함성, 그 비명은 어디에 감춰진 것일까? 그리고 왜 감추어야 했을까? 홍천 읍내엔 독립정신을 기리는 무궁화 공원이 있다. 서울 태생으로 홍천에 눌러앉아 많은 교육활동을 펼친 한서 남궁옥 선생이 무궁화 묘목을 퍼뜨린 애국운동의 뜻을 기려 무궁화공원이라 이름한 이곳. 만세탑과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나 무심한 세월이 헐키고 간 홍천의 의거를 웅변해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4월 1일 홍천군 읍내에 120~130명의 군중이 구 한국기를 선두에 세우고 만세를 창하였다. 폭행자는 촌으로부터 모여든 천도교도가 다수인 것 같으며 춘천 수비대를 급파했다.
일경 측은 만세 시위자들을 폭행자 혹은 폭민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4월 2일 약 800명이 모여 만세를 창하며 해산시키려 출장한 헌병의 무기를 빼앗으려 해 격투, 발포, 해산시키려다 사상이 있음. 4월 4일 어제 폭민들이 내촌면 물걸리에 모여 출장한 헌병에게 폭행함으로 발포 해산시키려다 사상 있음. 발포 해산시키려다 사상 있음. 일제 경찰의 기록이다. 홍천의 만세 시위는 4월 1일 읍내와 북방면에서부터 시작됐다. 전원봉 열사하고 신여균 열사께서는 수기 조그만 요 길을 만드는 걸 맡으셨답니다. 홍천군 내 길을 다 맡으신가 봐요. 운목에다 하여튼 이렇게 쌓아놓고 시고 주야로 그걸 만들으셨다니까요. 그 따님의 얘기를 들으면은 4월 1일이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었는데 또 자갈부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부역 나가는 사람에게 전부 가슴에다가 수기를 전부 꽂아 넣어 감추고 나가가지고서 여기서 한 20리 거리 되는 결은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전부 자갈부역하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약속이 됐겠죠. 12시에 이제 만세를 부른다 이래가지고 읍사무소를 쳐들어가기로 이렇게 계약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12시가 되니까 그냥 전부 그 부역 나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뭐 500여 명 이상이 몰려서 그냥 그 길을 큰 길을 올리고 당시에 그 김동원 군수를 숨어 있던 김동원 군수를 붙들어 가지고 손을 그 태극기 밑에서 두 손을 들어서 만세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홍천읍 장날인 4월 1일 읍내의 기독교와 북방면의 천도교가 공동으로 추진 5차례의 시위를 벌였다. 주동자는 감리교인 차봉철과 서상우, 천도교인 오창섭이었다. 천도교인은 큰 태극기를 만들고 기독교인은 작은 수기를 만들고 마침 홍천 인제간 도로공사장에 부역인부로 대기하고 있던 화동리, 능평리 농민까지 합세하여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오후에 춘천 수비대가 도착, 현장에서 체포한 이가 일제 측 기록으로 33명. 그러나 검거는 계속됐고 모진 고문과 재판을 받아야 했다. 신철순 할아버지, 그는 북방사 열사 중 신여균의 후손이다. 저한테 할아버지죠. 이러이러해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부르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셨다고 해요. 간단히 얘기할 적에 가셨는데 이제 추록하게 됐잖아. 만개되니까. 그래 그때 여기서 서울이 200몇 시방 그냥 250이 됩니다. 이틀을 가야 돼요. 그 공진보따를 이렇게 쥐고 신을 질색을 매달아 가지고 가니까 가실 적은 상투를 짜고 가셨는데 삭발했다는 얘기야. 형무소에서. 예. 그 큰아버지 말씀이 눈물이 나오더라. 홍천읍 시위가 있던 이튿날인 4월 2일, 동면에서는 유생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동면은 석초리를 중심으로 동학난과 한말, 의병 항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일제 측의 기록에도 800여 명, 실제로는 1000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었다. 석초리의 허시 가문과 함께 의병 항쟁으로 유명했던 성수리 민씨 형제가 4월 2일 주도한 시위에서는 민병숙, 민병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거실로 올라가서 을미는 이제 이제 말하자면 군대 해산이 아니에요. 그때 해산에서 보통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 원주의 민금호치라는 이가 의병대장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말로는. 근데 그분의 부대가 한갑복시라고 여기 주도를 해가지고 작전지에 여기가 제마당이 됐던 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두 집만 남고 다 탔답니다 그때.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국장날이 음력 3월 1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거기 인산에 가셔서 우리 장한 할아버지 이제 병자 숙자 드시는 분이 댕겨 오시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개평이로 돌아서 경기도 개평이로 돌아서 이리 오시면서 모든 걸 이제 연락기관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헌병이 총을 쏘니까는 그냥 두시면 괜찮은데 할아버지 양반이 쫓아 들어가면서 그 헌병을 총을 빼시러 쫓아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즉석에서 그냥 쐈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거기 쓰러지니까 동상이 쓰러지는 걸 보니까 또 형이 붕괴해서 여차 들어가니까 그만 그 즉석에서 두 분이 다 사망을 하시고 일제 헌병의 총격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이날 시위 후 민경덕 씨의 조부인 민병찬은 피신 만명 생활을 해야 했고 성수리 민신에는 수십 명이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내천면 물걸리는 당시 면사무소나 헌병 파출소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물걸리는 우마와 노새 등의 짐을 싣고 다니는 그때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홍천군의 내천면, 화천면, 서성면, 그리고 인제군의 기린면, 내면 등을 잇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곳 물걸리에서는 4월 3일 1일과 2일보다 더 큰 시위가 일어났다. 교통의 요지이니만큼 주변의 여러 마을을 끌어들이기가 용이했다. 말을 쉬어가게 하는 마방이 있었고 다리 밑에는 주막이 있었으며 물자 교역용 큰 창고까지 있어 동창리라 불렸다.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물걸리보다는 동창리라는 마을 이름을 사용한다. 4월 3일 만세군중은 아침부터 1000명 이상이 지금의 팔렬각과 다리목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징을 울리며 만세를 부르며 막 행진을 시작했을 때 미리 정보를 입수한 외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니 순식간에 8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다. 만세야 그땐 뭐 금방 아주 나라를 금방 이룩할 것처럼 복가됐었지 뭐. 여간 복갔나? 8명 그냥 총을 쏘니까 개울에도 엎어지고 신당로에도 엎어지고 또 전경필이 동상 뭐그 선상 전행균이? 그거는 전행균 씨요. 그거는 그 이거 가리방에 고금에 만세불들 마당 옆에 방 있었거든. 거기서 애들 한문 가르치다가 소변부로 나왔다 죽었지. 만세도 안 부르고 소변부로 나왔다. 사람이 많이 모였지. 몇천 명 들게 아마. 인근 다른 동네에서도 다 모였어요? 그럼 저 화춘면, 이 서성면, 이 내면 이렇게 왔었지.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사람 모이라고 연락을 다 한 모양이죠? 그럼 뭐 사벌통문인가 뭐 그걸 돌린다고 그러더군. 그전에 그걸 기별한 데가 사벌통문이라고 해서 그래 사벌통문을 돌려가지고 묻어오라고 그랬지. 뭐. 그런 일들은 다 누가 했어요? 김도건이가 시작했지.
마방 치르고 그전엔 말꾼들이 소금을 들고 와서 무곡을 받고 내갔거든 자꾸. 그래서 그 마방 치르고 그렇게 해먹고 살았지 그죠. 어디서요? 또 거래만 여기서 나간 논두렁 밑에 천 빼비고 거기 집이 있었지. 마방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 마방도 거기 있고 말이 뭐 이 마이 올 적은 한꺼번에 20여 마리씩 들어오는데 뭐. 팔열사의 명단에도 없던 이름 김덕원. 그는 누구인가? 홀로 마방을 운영하며 교통이 빈번한 골목을 지키며 사람을 모으던 인물. 무차별 총격으로 8명이 쓰러진 이날 만세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덕원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다고 얘기한다. 여기 집이 2채가 있고 예. 근데 이 마당에서 만세를 모두 참 수백 명 양반들이 부르다가 그놈들 외놈들이 저기 보도랑이 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총을 쏘았지요. 그래가지고 8분 내가 돌아갔었는데 이제 여기 그 김덕원 씨네 집은 여기 바로 안팎에 2위짜리 있었거든요. 예. 그래, 여기 좀 논 있는데 그논 바로 논뱀이가 이게 그 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맨 앞장섰어요? 그 양반이 선두자지 김덕원 씨하고 야, 예. 여기서. 그 양반이 주동하고 태극기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 양반이 수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날 만술 부르고 이 부근엔 전부 뭐였지 뭐. 연락도 그 사람이 다 하고. 연락은 그러니까 그 분내가 이제 해서 설계가지고 연락원이 있었겠지 뭐 예, 그때는. 예, 예. 그래가지고 사뭇 했는데 그리고 여기 그저 비석이 목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석비가 아니고 예. 비각을 세웠는데 그 비각에 참 총꾼이 나고 여기 미력이라고 저 부채 세우는 예. 거기도 여기도 쏴서 또 거기도 아, 총알 창태 맞아가지고 예, 여기 백했었잖아요. 미르게도요. 그래. 천도교라고 우리 한국교 아니에요? 그 천도교. 예, 그래 예. 그때 천도교인이라고 그냥만 키가 크던 그저 이도준인가 그냥만이 그냥만은 키가 크더라고 얼굴이 얼굴멀굴하지요. 그냥만은 여기 다리에 실어져 죽었어. 이 앞 여기 바로 개울에. 총 맞아가지고요. 네.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덕원의 외침으로 동창마을 시위는 시작됐다. 천석지기로 태어났으나 새세상에 대한 큰 뜻을 품고 마방을 운영하며 만세운동을 선도한 사람. 그를 따라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었다. 글을 읽다가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취재팀은 4월 3일 물걸리 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김덕원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를 알고 있는 한 노인을 찾아보았다. 사계문 사람을 충동했으니까. 그래 만세를 보러 가가지고. 과연 그분이 백제 커요. 지난 조금에도. 사람이 산뜻에 쓰러져도 올라가니까 다 뛰면서 불러라 이러더라는데. 만세를. 예. 사람, 근데 보리반 뭐 8권 한 권 됐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 맞고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자꾸 만세 부르라고. 불러 그러더래. 뭐라고요? 어떻게? 만세 부르는 거지 뭐 만세. 불러라 이러더래. 사람들한테 그러면- 총 맞고 쓰러지시면서도. 그래도 부르더래. 대단진들이. 그냥 맨 하여튼 부대지. 그 보통 아니지 그냥. 시비란 마음도 지질 않아. 뭐요? 시비라도 진다가 없어. 예. 싸움을 잘하셨군요. 아, 패장 때는 뭐, 외정 때도 뭐 순사고 뭐, 이거 뭐, 가리라. 보통 아니지. 그 만세 부르고 양반이 한 10년간 조정패는 게 다녔어. 용천. 그 일본 놈들이 그만에 붙잡으려 해도 못 붙잡아. 배도 많이 골았지, 그래니. 낮엔 못 된 거 밤에만 꼭 행동을 했지. 일가집이 놀려있다는데 밤에도 찾아가고도 먹고.
그러면 만세운동 그 후에는 그 외경들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아, 집에는 고생 많이 했지요. 먹지도 못하고. 아주 산책을 빨래동에서 먹을 찾았고, 그것도 먹고 이래지. 아, 요놈의 난거하다도 그들고 쫓아가고 막. 그래, 독립이 아주 열이 가득했지. 산에 난거하던 사람들 마을사람들 쫓아가고 그래지. 예, 국민 그렇지만 의사가 엄청나지. 총가진 놈들은 맨종으로 당하다. 참. 이날 8명이 순직했으나 김덕원은 잡히지 않았다. 일경을 피해 다니던 김덕원은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한동안 깊이 인물이 됐다. 덕원이 그 영감이 전부 주둥이지 뭐. 네? 덕원 씨가 주동을 한 거라고요. 예. 어떻게 주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만세불로 독립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 지나가면서 네 조국을 되찾아보자고 한 거죠. 김덕원. 그는 동학도였다. 마방 운영을 통한 점조직으로 항일 활동을 꾀했으나 결국 주민의 밀고로 일경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산속으로 잠적한다. 어떤 이는 화병으로 소경이 된 그를 보았다 했으며 정신 이상이 됐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후로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두 김덕원이 항일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내촌면 물걸리와 바로 이웃한 서성면 풍암리. 이곳에 아직 채 드러나지 못한 동학 최대의 항쟁의 역사가 있다. 1894년 풍암리 전투가 있던 그때 김덕원은 17살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의의를 들어 이에 일어나 백성을 도탄 중에 구제하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병든 봉건 질서에 항거하고 일본 침략에 항거했던 당시 풍암리 동학군의 숫자는 일제의 기록을 보더라도 사상자만 800여 명. 지금도 동학군이 진을 친 곳이라 하여 진등이라 부르고 있는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피가 너무 흘러 자작자작 했다 하여 자작고개라고도 부른다. 우리 할아버지 사형제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동학 가보는 동학 난리에 또 그건 안 되니까 우리 직접 할아버지가요. 저 수화 응골이라는 데 있어요. 그걸 피라나 갔었어요. 가졌다 또 가녀와 보니까는 이 동학 난리에 그러니까 그 큰형님 우리 할아버지 대해서 또 그다음에 형님 점자 동상 그 아버지 세상을 떠났네요. 그 난리를 참 희생을 당했네요. 여기 자작곡에서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당했죠. 그 직접 우리 할아버지 되는 분네가 그뭐 화가 났단 말이에요. 비상 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나도 그 할머니 말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본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아 화가 중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참 그 얘기는 짓지 않아. 요 놈의 새끼들이 온다 하더니 일본 놈의 새끼 온다고 하더니 정말 왔구나 말이야. 놈의 원수 갚는다고 말이야. 그 미련한 문내가 글쎄 이런 몽대를 가지고 나가니 다 할 겁니까 말이야. 이 나가서 놈의 잡아 죽인다고 말이야. 원수 갚는다고 말이야.
그 일본놈한테 기른 원숭이한테 또 나한테 달할 거면 그때 졸라졌답니다 말이야. 그 우리 할아버지 또한 저 짝이에요. 우리 그 참 큰할아버지 이제 전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저 제작국에서 그 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직접 일본은 대항하다 저기서 돌아가셨고 저 한장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총에 맞아 세상 떠난 거 아닙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큰할아버지는 10월 20이튿날 또 그 우리 할아버지 다음 그 작은 할아버지는 그말도 한 달 돌아있으니까 20이튿날. 그리고 이제 우리 직접 할아버지는 제삿날이 언제냐면 10월 20 나은 날입니다 말이야. 그 이제 피는 다 된 줄 알고서 와서 보니까 떡하니 그래서 우리 직접 할아버지는 10월 20 나은 날이 지사였고 그렇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10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드러내놓고 지내는 집이 8가구 정도. 그리고 거의 1세기가 지난 지금도 남모르게 지내는 집이 20여 가구가량 된다. 엄태섭 노인의 모친은 살아생전 돌아가시는 날까지 총 맞아 죽은 짐승은 결코 먹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가 그 혁명 최종지루다 여기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차기석 부대라고 해가지고선 그 부대들이 사문지 그 관군 내지 그 애국군에 쫓겨서 전라도서부터 저 행성, 홍천, 그 동창 이등지라서 죄 몰려와 가지고 여기서 지금 한 40km, 37km 됩니다만은 내면 대제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우리 동아혁명군들이 쫓겨와 가지고 거기서 은신을 하고 있었어요. 토막집에서. 최종적으로 강군이 행성 방면하고 홍천 방면에서 들어오니 뭐 최후의 일정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10월 달이니까 10월 23, 24가 여기 지사니까 뭐 10월 달이니까 한창 그 수학기죠. 별을 벼서 볕단이 씌워진 것 같더라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볕단이 씌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혁명군들이 그만큼 많이 희생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쭉 씌워진 것을 걷어모다시피 했다. 걷어마서 그 저기다가서 이제 그 아마 매장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많은 그 혁명군 이외에도 뭐 주민 가운데서 어린 나이 그저 최규절 씨의 백분가 되시는 분은 그 당시에 5살인가 됐는데 광군이 쏜 총탄에 옆구리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호남 전봉준의 고부 전투로 시작된 동학혁명군의 항쟁은 왜 하필이면 이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이 강원도에 전파된 것은 이대 교주 최시영이 1869년 강원도 양양지방으로 은닉하면서부터다. 그는 인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등지를 돌며 요소마다 접소를 설치하고 20여 년간 교세를 확대해 나갔다. 오늘날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복원된 곳도 이곳 인제군 갑둔리, 현재의 갑둔국민학교 자리에서였다. (1893년) 보훈 집회 이후 홍천 지역에 차기석, 심상현, 오창섭을 책임자로 임명, 기포를 정하니 이 오창섭이 바로 4월 1일 홍천읍의 만세 시위를 주도한 천도교인 오창섭 바로 그 사람이다. 우금치 패전 이후 각지에 패퇴한 동학군이 산을 타고 홍천으로 모여들어 홍천은 대결전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맹명제가 이끄는 토벌군은 일본과 조정의 지원을 받아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었고 동학군의 주무기는 쇠스랑과 죽창이었다. 갑오실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토벌군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만 동학군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홍천고등학교 역사교사인 남궁증 선생은 이곳 서석 내촌에서만 7년을 근무하면서 풍암리 노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왔다. 동학의 그 교단 조직 중에 대접주, 수접주 이런 접주 조직이 있는데요. 홍천 지방은 원래 양양, 평창, 영월의 접주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홍천 지역의 이 동학 교도수가 늘어나면서부터 홍천의 그 차기석이라는 분이 따로 접주가 될 정도로 홍천 지역에서는 그 동학의 세가 상당히 셌었고 또 이 서석이라는 곳은 옛날부터 홍천에서 쌀밥 먹고 장작되는 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작업자족이 가능한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었고요. 옛날에 지금은 대관령을 통해서 가지만 옛날에는 홍천에서 넘어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촌 물걸리로 빠지는 길목이고 행성을 거쳐서 원주를 나가고요. 그러니까 정보도 빨리 들어올 수 있었고 동학교도들이 많았고 실례로 이 생곡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생곡리는 그 저생자의 골짜기 곡자인데 피리골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거기는 동학교도들이 그 감시를 피해서 그 동학 저녁마다 주문을 외우고 포교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 나라에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 막을 때 피리를 불어서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서로 연락을 취했다 그래서 지금도 피리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학의 세력이 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공주 우금치 전투 이후에 이거 풍암리를 최후 접전지로 선택했던 이유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홍천 지역 동학교도들이 1893년에 있었던 보훈 집회에도 대표들이 참석할 정도로 그 세력이 컸는데 그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그 홍천 강원도 지방의 의병들이 동학군들이 따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관계없이 주로 이제 북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강릉에서 싸워서 대관령 넘어오고 또 이 넘어온 세력들이 내면에서 승리를 하고 서석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행성에서 원주 행성에서 밀린 동학군들이 또 서석 쪽으로 밀려들고 또 이 경기도에서 패한 동학군들이 홍천을 거쳐서 이 홍천 속초리 전투를 거쳐서 또 서석으로 몰려들고 그래서 서석 풍암리에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천 명의 동학군들이 진을 치고 마지막 접전을 하게 됐던 거죠. 풍암리엔 지금도 큰 장이 열린다. 사람 모두가 하늘처럼 소중하다는 평등 사상을 외치던 동학도들은 비적 폭도로 몰려 산화했다. 일본군, 관군,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세력으로 구성된 토벌군은 이들을 무찔렀다. 역사의 복판에서 제외된 동학도의 존재는 10월 제사로만 남아있다. 어떤 집은 이름조차 없이 김씨 제사, 박씨 제사로 지낸다. 다만 이 집의 주인인 최주호 할아버지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제사를 지내왔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그 대구 내려가 계십니다. 큰형님이 대구에서 살고 계시니까 거기 큰아들한테 놀러 가신다고 내려가신 지 지금 한 5일 정도 됐어요. 요즘도 그 제사를 지냈는데 네, 제사는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제사는 뭐 저희 큰 집이가 있지만 제사는 저희 아버님이 뭐 저희가 또 사실상 제사가 많아요. 1년이면 한 13번 정도 되는데 제사는 뭐 아주 저희 아버님이 조상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삿날이 언제죠? 10월 지금 예,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그 10월 23일 제사하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그 증조부 되십니다. 그 제삿날 그 할아버지가 뭐 그 돌아가신 그 동학 전투 때 풍암리 전투 때 돌아가신 그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얘기 좀 하시곤 합니까? 아, 뭐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제가 글쎄요, 뭐 그냥 제가 들은 바로는 뭐 그냥 여기서 전투 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뭐 식량도 날라다 주고 동네 분들이 뭐 그냥 저는 그 정도로만 듣고 있었어요. 정확한 거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삿날 뭐 할아버지가 간간히 하시는 말씀 뭐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글쎄요,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들어갔고 제가 그냥 뭐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럼 그 날짜에 동네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8집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날, 10월 예, 23일 예, 날이요. 같은 날이요. 만사지시 천주조와 정영세 불멍만사지 시천주조와 정영세 불망만사지 시천주조와 영재 불망만사지 시천주조와 외세의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사회가 어지럽혀졌을 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으로 모든 도덕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를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 농민들의 외침은 이제 없다. 풍암리 마을의 유일한 천도교도인 방승현 노인만이 하루 3번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물걸리에서도 더욱 산골짜기로 깊이 들어간 외딴 길 옆 수하 2리. 김덕원의 말년을 목격한 이가 있었다. 그는 이곳 외딴 초가에서 일제히 고문 후유증으로 눈이 먼 채로 홀로 지내다가 최후를 마쳤다고 한다. 근데 이 어른이 아픔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됐죠?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거 생각할 때 그때 같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때 뭐 내 입장을 본다가 이래서 너무 고민, 애탄가운 거, 시원한 거 끝까지 못 본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일본은 점점 아픈 막막하고 상할 것도 어렵게 되시고 그러니까 뭐 신경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약간 운동자가 아주 망가지지 않은데 남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러면서 요걸 때 부엌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상견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마루에 그저 나와 앉아서 사람 보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말로에 가서 척군이 더 뜨게 된 게 뭐냐면 일본 정체 일본 사람한테 쫓기는 구박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고전 말씀드렸지만 운동 당시에 열사들 이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이러니까 가까이 해도 안 하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나 다 이제 그러는데 이런지 그러니까 용기가 무엇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 정신 생각에 생부라 샀을 겁니다. 자기 사시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김덕원 의사는 43년 이 연저리쯤에서 세상을 떴을 것이라고 한다. 나이 20에 풍암리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김인현 물걸리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그러나 이웃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된 고독한 생애였다.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났을 때 거의 우리나라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물걸리에서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는 배후 도시라 할 수 있는 풍암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동학이라 이러면 동학혁명이라 이러면 전북이나 이 충청도 저쪽에서 일어난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큰 그 동학혁명 전투가 일어났죠. 근데 그 전투의 가장 큰 전투 지역이 이 바로 물걸리에서 가까이 있는 풍암리였고 또 그 당시에 물걸리는 동학의 배후 도시입니다. 그리고 왜 배후 도시가 됐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동학의 제2교주였던 최시영의 그 포교 그 구역이 바로 그 물걸리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학의 경국대전 같은 거는 물걸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인제 갑둔리에서 발간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자연히 이 동학의 그 세력 이것이 그 밑바닥에 이 점조직으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학의 탄압이 너무 심했으니까 표면에 드러내서 포교를 할 수 없고 전혀 점조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조직이 이 따지고 보면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병 세력과 연합하는 것이고 의병 세력이 그 밑바탕으로 들어가고 그 잠재되었을 때 그것이 서서히 올라와서 3.1운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학, 의병 봉기, 3.1운동 이렇게 연결되는 운동이지 독립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방에서 골방에서 몰래 하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님 말리고요. 막 싸움을 했대요. 늘. 집안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살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도요. 싸움을 하셨어요. 그지 이렇게 데려다 재우고 아버님 밥이 있습니까? 밥이 적으니까 아버님 안 잡수고 그 그지를 주워서 먹고 자고 그러는 건 지가 봤어요. 며칠씩 있다가 보내고. 그럼 우리 시어머님하고 막 싸움을 하지요. 그러면 지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랬지 그랬는데 아유 너무 사시는 게 비참해서요. 그리고선 우리 시어머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그렇게 아버님도 어디로 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불러러 왔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서 찾으러 와서 갔대요. 안 가고 됩니까? 외정 때 일본 사람이 얼마나 무섭니까? 저도 봤는데. 그랬는데 아주 불방매로 너 남편이 그 저기 만세 난리 부르는 거를 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아유 저는 남편이 헌일이라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불방매를 해서요.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먹으라고.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한테 들은 소리예요. 전국에. 강원도 산줄령에 담긴 민족 항쟁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남의 이야기처럼 이어져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운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세월. 올 2월에도 팔렬중학교엔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장 오재수 이하 동문. 엄명해 이 사람은 분명히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1992년 2월 14일 팔렬중학교장 변호경. 부상은 특별히 우리 팔렬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팔렬상으로 그렇게 수여하겠습니다. (3월이면) 또 신입생이 들어와 팔렬의 의미를 물을 것이다. 이들에게 3.1 독립만세 시위와 팔렬서의 이야기를, 그리고 김대권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통학운동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들려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만세 소리의 의미를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